서울에서 강릉으로 향하고 있는 고속버스 좌석. 한 외국인 아기의 갑작스런 울음이 버스 안에 울려 퍼집니다. 부부는 당황하여 급히 달래보지만 아기의 울음소리는 더 커질 뿐입니다. 이 외국인 부부는 슬슬 주변 승객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일본 기차 여행에서의 기억처럼 여러 사람들이 째려보며 항의를 해오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불안한 마음과 동시에 무뚝뚝한 목소리의 버스 기사님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어로 몇 분 동안 안내방송을 하니 이 외국인 부부는 더더욱 불안해합니다. 마치 우리 부부를 향해 뭐라고 하는 건지 궁금할 뿐입니다. 과연 이 외국인 부부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데우스라고 해요. 미국에서 금융투자 분석가로 일하고 있고 와이프는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저희는 직업 특성상 노트북 컴퓨터만 있으면 돼서 가족들과 함께 자유롭게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일하고 있어요. 그중에 아시아에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인 일본에 관심이 많아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예의 바르고 선진국이라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었어요. 저희는 일본 최고 문화의 도시 교토에서 잠시 살게 되었어요. 교토는 전통 문화와 역사적인 유적들이 잘 보존되어 있고 인프라도 잘 갖추어진 활기차면서 평화로운 도시였어요. 이것만 보면 무척 살기 좋은 곳이라고 여기실 겁니다. 네, 저희도 처음엔 큰 기대를 안고 정말 그런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일본은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에 비해 아직은 아날로그의 나라였어요. 무슨 일이든 너무 느리고 옛날 방식에 집착하려고 했어요. 제가 사는 미국도 행정이나 택배 배송 등이 느린 편이지만 일본은 더했어요. 외국인 등록증 발급은 참 쉽지 않았어요. 이 외에도 물건을 사거나 밥을 먹은 후 카드 결제는 거의 되지 않았고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항상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 했어요. 통장에서 돈을 빼야 했으니 ATM 수수료도 은근히 장난 아니었어요. 게다가 저희는 달러 환전도 자주 해야 했는데 수수료도 참 비쌌어요. 그리고 일본 문화 특유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일본인은 매우 예의 바르다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다른 이들에게 민폐를 끼치면 절대 안 된다는 사고방식이 아주 옛날부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힘든 건 이걸 남한테도 정말 깐깐하게 들이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전철과 버스는 매우 조용합니다. 만약 전화가 울리거나 급한 통화라도 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매서운 얼굴로 그 사람을 째려봅니다. 저도 매우 작은 소리로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중년 남성이 무서운 눈으로 저를 째려봐 엄청 난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억지로 참으며 잘 살아갔지만 결국 이 일본이란 나라를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은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어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일본은 온천의 나라예요. 이런 온천을 경험해 보려고 기차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딸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기차 안 사람들이 저희를 싸늘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짜증을 내거나 소리를 치는 건 아니었지만 저희를 향해 아무 말 없이 째려보는 게 정말이지 너무 무서웠어요. 저희 부부는 잠시 좌석을 나와서 기차 화장실 바로 옆에서 아이를 30분간 달랬고 마침내 울음을 멈췄어요. 안도의 한숨을 쉬고 다시 자리에 앉아 쉬고 있는데 갑자기 철도 승무원이 다가오더니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고객들 항의가 들어왔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엄한 말투로 주의를 주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아기가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해서 이게 항의할 일인지 그렇게 엄하게 주의를 주어야 하는 일인지 솔직히 너무 서운하였습니다. 기차를 타고 온천에 도착했지만 제대로 즐길 마음이 아니었어요. 다시 교토로 돌아와 우리 부부는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하였어요. 이곳에 계속 있을지 말지를. 결국 우리 부부는 다른 나라로 이주하기로 결정하였어요. 예전에 살아봤던 홍콩, 싱가포르를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수많은 고민 끝에 한국을 새로운 이주지로 선택하게 되었어요. 제 아내가 평소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K-팝, 한국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아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기를 위해서는 의료 수준이 괜찮으면서 인프라도 어느 정도 갖춰진 곳이 필요했는데 한국은 이 모든 게 잘 갖춰진 나라였어요. 제 아내가 평소 한국을 좋아하면서도 살아보지 않았던 이유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서로 옆이다 보니
사람들 분위기가 비슷할 것 같은 걱정 때문이거든요. 일본 기차 여행 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 많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일단 짧게 있다 오기로 마음먹었죠. 드디어 한국 인천행 비행기를 타려고 탑승 게이트에 서자. 아내는 맨날 일본어만 듣다가 한국말이 들리니 매우 신기해했어요. 승객 대부분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한국인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 탑승한 저희 가족은 이번에도 아기가 울지 않을까 겁이 났어요. 하지만 역시나 딸은 저희의 예상을 절대 저버리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도달한 지 얼마 안 돼 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또다시 일본 기차 여행에서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었어요. 제 딸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결국 큰 울음소리는 조용한 비행기 안을 가득 채우고야 말았습니다. 울음소리에 놀라 잠에 깬 사람들이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요리조리 돌리는 사람들이 속출했어요. 저는 일본에서 겪었던 차가운 시선들이 떠오르며 속이 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괜찮을 거예요 라고 안심시켰지만 제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제 딸을 달래주기 위해 부드럽게 흔들어주면서 작은 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그러던 중 한 한국인 여승무원이 다가오며 영어로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가끔 우는 건 저희도 이해해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 가족을 안심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함께 아기를 달래주는 것이었어요. 한동안 승무원이 수고를 하자 이번엔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서 우리 부부에게 간단한 영어 인사를 하며 승무원을 대신해 우는 저희 딸을 능숙한 솜씨로 아기를 안고 달랬어요. 인형으로 놀아주며 달래자 제 딸은 점점 울음을 그치기 시작했어요. 그 중년 여성은 아이에게 한국 과자를 주고 한국어로 작은 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저는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하던 일본인처럼 한국인도 똑같을 것 같아 걱정되어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이어폰을 끼고 영화를 보거나 조용히 잠을 자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아기가 귀엽다며 우리 가족에게 미소를 지어주기도 하였어요. 아기가 완전히 잠이 들자 그녀는 저희에게 아기를 다시 안겨주었어요. 우리는 그녀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한국인들이 저희를 배려해준 덕분에 무사히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죠. 또 다른 남성은 다가와 아기가 매우 이쁘다며 인형 선물까지 주고 가셨답니다. 한국에 온 걸 환영한다. 아기 때문에 고생이 많다. 편히 잘 쉬다 가라며 격려까지 해주었어요. 딸 아이는 그 인형을 매우 좋아했고 인천에 도착한 날부터 그 인형과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저희가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아내의 한국인 친구가 고맙게도 인천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어요. 제 아내는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라 여러 나라에 인맥이 있는 편입니다. 제 아내와 한국인 친구는 SNS로 서로의 일상을 몇 개월간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이라 처음이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일본에서의 저희 사정을 전해 듣고는 괜찮은 숙소 예약도 해주고 픽업까지 와준 것이었어요. 비행기에서도 느꼈지만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 너무 달랐어요. 다들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친절한지 신기할 뿐이었어요. 호텔이 비싸서 저렴한 외국인 전용 숙소까지 예약해주고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한국인 친구는 서울은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외국인들도 너무 많아서 여행 온 기분이 들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좀 멀긴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강릉을 추천해 주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서울 고속터미널로 이동했어요. 하지만 고민은 또다시 시작되었어요. 강릉행 버스를 타자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어 역시나 제 딸은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는 점점 커져 곧 울음소리가 버스 안에 가득 찼어요. 걱정으로 인해 목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일본 기차 여행에서의 악몽이 되살아 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인들도 똑같을 것 같은 생각에 정말 불안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버스 기사님이 안내방송에서 한국말로 몇 분 동안 뭐라고 하시더군요. 그 목소리가 굉장히 무뚝뚝해서 저희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는 느낌이었죠. 아이는 안내방송에 상관없이 계속 울고만 있었어요. 바로 그때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한 여학생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 여학생은 유창한 영어로 버스 기사님이 방송한 내용을 통역해줬습니다. 그 소녀는 버스 기사님이 두 가지 안내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주었어요.
첫 번째 방송은 버스가 강릉으로 향하고 있으며 여행 시간은 약 3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방송은 승객 여러분, 조금만 인내해 주시고 서로 친절하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가족이 있는데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학생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저와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감동의 눈물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배려해준 버스기사님, 유창한 영어로 통역해준 여학생, 그리고 버스 안의 모든 승객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몇몇 분들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제 딸에게 친절한 미소를 보내주셨어요. 그 여학생과 바로 옆 좌석의 중년 여성은 함께 저희 아기를 열심히 달래주었습니다. 웃어주고 안아주고 가지고 있던 과자도 주며 어느새 제 딸은 울음을 그쳤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시 들렀을 때 약간의 음료수를 사서 여학생과 옆자리 중년 여성과 버스기사님께 드려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버스가 계속 달리는 동안 제 딸의 울음 대신 버스 안은 딸의 부드러운 옹알이와 주변 사람들의 다정한 대화 소리가 버스 안을 가득 채웠어요. 강릉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희는 정확히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말이죠. 마침내 강릉 터미널에 도착하고 버스에서 내리자 공기가 매우 상쾌하였어요. 택시 기사님이 반갑게 다가와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며 탑승을 도와주셨어요. 유창한 영어로 강릉이란 도시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가볼 만한 장소도 추천해 주셨어요. 도로는 깨끗했고 많은 나무들이 인도를 따라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함께 걷고 즐겁게 대화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예전에 일본에서 보았던 엄격하고 차가운 모습과는 정말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접수 담당자분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여행으로 피곤했음에도 아내와 저는 앞으로 방문할 장소들과 지금까지 만난 친절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과거에 상처받았던 우리 부부의 무거운 마음은 한국을 여행하면서 많이 가벼워지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은 현지 시장을 탐방하며 상인들의 친절함, 신선한 음식과 매콤한 간식의 향이 어우러진 분위기를 즐겼어요.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음식들도 도전해 보았는데 그 맛에 놀라웠고 매우 흥미로웠어요. 강릉의 아름다운 해변들과 경포호수를 걸으며 이곳을 가슴 깊이 즐기고 느꼈어요. 작은 카페에 앉아 별빛이 비추는 바다를 바라보았고 제 고향과 여행에 대해 궁금해하는 현지인들과 담소를 나누었어요. 또한 그들은 우리 가족이 일본에서 겪었던 일에 대해 많이 공감해 주었어요. 여행이 끝날 무렵 우리 부부는 오래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강릉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다시 한국에 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곳을 떠났어요. 그렇게 여러모로 신기하고 즐거웠던 강릉 여행을 다녀와서 저희 부부는 결정을 내렸어요. 홍콩 싱가포르이 아닌 한국에서 살아보기로 결심한 것이죠. 짧은 여행이었지만 아이와 함께 여행한 한국은 일본과는 너무 달랐어요. 한국인들은 버스나 지하철, 기차에서 큰 소리가 아닌 이상 작은 소리 정도는 크게 예민해하지 않았고 아기가 울거나 시끄럽게 소리쳐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랑스럽다는 듯이 쳐다보는 어르신들도 많았어요. 저희 부부는 이런 나라라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워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3개월 살아본 뒤 미국으로 돌아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에요. 지금까지 2달 정도 한국에서 생활해봤는데 음식, 주거, 문화, 인프라, 교통, 그리고 이곳 사람들에 모두 만족하고 있어요. 아마도 큰 문제가 없는 이상 한국에서 다시 살게 될 것 같아요. 제 아이의 울음으로 조용하면서도 매섭게 눈치를 주었던 일본에서의 경험을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하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기억입니다. 그에 비해 한국이란 나라는 참으로 사람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곳입니다. 저희 가족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신 한국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드리며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한국을 여행하며 도움을 받고 감동한 미국 부부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